반복을 할게요. 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신 미리 말씀 주시고 질의응답 편하게 받을게요. 오늘 배경이나 이런 것들 궁금한 거 다 말씀 주세요.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안에서 다 했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정 위원께서 좀 설명을 좀 추가로 해드릴 겁니다. 안에 아까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요. 예, 정혜용 위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보셨겠지만 저희들 혁신위원회 인선 기준을 보면 국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5명이고 비정치인이 7명입니다. 그리고 여성 7명과 남성 6명으로 여성위원을 더 많이 모셨습니다. 위원회 연령도 20대 1명, 30대 5명, 40대 2명, 그리고 50대 3분이고 60대 1명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별로는 당 내부 위원으로는 박성중 의원, 김경진 의원, 정선아 의원, 오신환 의원, 정혜용, 이소희 위원, 이 위원들은 혁신위가 오는 총선에서 수도권에 새로운 바람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3명을 포함했고, 또한 당세가 열세인 전북, 세종에서 활동 중인 청년 여성 정치인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서 최한나, 이젠마, 박소연, 송희, 임장미, 박우진 위원은 의료계, 학계, 문화계, 스타트업에서 활동 중인 생활인으로서 국민의힘이 나아갈 혁신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우리 혁신위는 올 연말까지 60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이 다양한 국민의 뜻을 듣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 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꼭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능하면 회의를 내일 바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스케줄이 이명박 대통령도 찾아뵈려고 그러고 대구에도 가서 박근혜 대통령도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서 만나고 또 뭐랄까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원래 병원에서 의사입니다. 그래서 약을 조제하는데 뭐 다른 여기 업무는 다른 당을 이렇게 경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확실히 약속한 거는 아주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굉장히 우리 쪽 당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혁신위원들 몇 면을 보면 대부분이 내년 총선을 출마하시는 당협위원장들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영입을 하실 때 불출마 약속을 받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약속은 받은 거 없고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냥 좋은 사람을 다양한 인재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너무 좀 앞서 나가시는데 그런 거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고 이분들이 저 자신부터가 다음 2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아까 앞에 나왔듯이 총선 나갈 사람들이 지금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공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플레이어가 룰을 바꾼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공천 쪽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집이라는 건 질 때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도덕적인 기초, 어떤 원칙, 그리고 뭐 정치가 대한민국이 나라의 수준을 못 따라갔어요. 언론도 좀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안 웃어요? 재미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을 또 개혁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고 저 책임은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좀 바른 기초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다음 뭐 이 공천 뭐 이런 거는 제가 거기까지 앞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공천은 아예 손을 안 대신다는 의미로 해석. 아닙니다. 기초를 다진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플레이어가 룰을 만드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플레이어 얘기도 듣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죠. 현역 의원 중에는 박성준 의원이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는데 혹시 인턴 기준이 어떤 거였는지 어떤 면 보고 이렇게 뽑으셨는지. 우리 다시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 여러 가지 생각. 내 기본 원칙은 사람을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희생.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희생해야지 우리가 지금 기회는 이번 한 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 주셨을 때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 뽑을 때 인성 기준 어떤 걸 갖고 계셨고 실제로 이분들 지금 12명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13명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보여주는 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상공인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좀 부족했어요. 솔직히 없는데 그 회사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왜? 내부 그 자기네 조직이나 회사에서 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못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국민 높이에 누구든 다양한 의견을 다 들을 겁니다. 듣고 그러기엔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보니까 대부분 해외 유학을 하셨고 대부분 중요한 요직을 맡으셨던 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셨는지 좀 알고 일단 그거는 나한테 좀 맡겨보셔. 그럴까요? 난 전라도에서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촌놈이에요. 나는 매우 낮은 데서 시작했어요. 인턴이 강조하셨는데 네. 희생 강조하셨는데 네. 지금 인턴이 된 사람들은 어떤 걸 그럼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앞으로 우리 정치 풍토가 희생을 각오를 해야지 혁신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시한 가야 될 길이 그렇게 평탄치 않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그러면 개혁을 하실 분들은 무엇을 희생할 거냐라고 방문한다면 뭐 2달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건 결론 질 때. 좀 빠르지 않아요? 지역 안배 부분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습니까? 뭐 거기에 보면 지역 안배도 우선 실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을 모으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지역 안배가 된 거예요. 지역 안배 꼭 지역을 뭐 꼭 봐서 뭐 이 사람은 이 지역 그거 해야 돼. 꼭 그 어떤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당에 쓴소리하는 비응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합형 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어제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얘기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된다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그것은 우리가 회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면 그다음에 이제 가서 이런 거는 정말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도 뭐 제가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냐고 물어본 기자들 있는데 오늘 박정희 대통령 추모 시기에서 손도 못 잡아봤습니다. 그 워낙 엄숙한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거기서 기자들이 엄청 달라들었는데 추모 행사에서 그렇게 기자가 달라드는 건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더라 그 말이야. 한 두 개 정도만 더 예, 좀 끝냅시다 이제. 자, 다른 사람이 좀 해요. 다른 사람. 정리할게요. 한 두 가지만 더 하시죠. 어떻게 할까? 예, 말씀하. 있습니다. 네? 인선에서 여성이 기준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해봐. 여성의 기준이 여성을 기준으로 두셔서 인선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성 아니 여성을 배분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이 여성을 많이 뽑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질문. 지금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그 당에서 특위나 비대위원 등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 당에서 추천받거나 하신 건 아니신가요? 이게 돌려막기랑 상의는 드렸습니다. 상의는 드렸지만 결정은 대단히 그 독선적인 것 같지만 제가 했습니다. 하나하나 결정은 제가 했어요. 이태원 1주기도 네? 이태원 1주기 쇼도 가네요. 이태원 일주일에 27. 우리 내일 활동을 내일- 시작하니까 내일 이제 회의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보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라스트. 인선 과정에서 저기 당의 도움이나 아니면 뭐 참고하신 자료 같은 게 있으셨나요? 뭐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협조하셨을 것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선하신 것 같아서 어떤 과거의 혁신의 그 어떤 기준을 공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표께서는 그냥 당신 이 소신껏 하시오. 이 인선하신 분들이 그러면 평소에 뭐 알고 지내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친분이 아주 강합니다. 저하고 20년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고 많이 의존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친하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어떻게 알고 저기 인선을 하시겠어요? 추천을 받았죠. 5만 건 데서 받았죠. 추천을. 대화를 다 하고 지금 여보세요. 내가 지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원장님 계실 때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아까 초기 질문 나왔을 때 그 플레이어가 공천에 관여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해석하기에는 네. 그 집의 기반을 다진다와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공천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섞으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공천에 관한 공천과 혁신과 중간에 교집합 같은 지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자를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의 가장 기본적인 그다음에 혁신을 하기 위한 공천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네.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름한 걸로 하고 하나만 그럼 딱 하나만 그 영남권 중진 의원 불가리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반발 구도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혁신에서 말씀드릴 것 같지 않 말씀드려야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만 갈게 이제 협의하셨던 내용이라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거요? 과거 발언이잖아요. 영남 영남권 뭐요? 낙동강 하류? 낙동강 하류는 저희 외삼촌이 장진호 전투에서 싸우고 낙동강 하류 부산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에서. 낙동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소중한 곳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제 기억으로 7분이 나왔는데 상당히 거기가 이제 기가 세다 그런 농담으로 제가 한 거죠. 제가 낙동강을 비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영남권 중진들은 뭐 뒤로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과거 제가 강의할 때 낙동강 하류 세력에 대해서 조크한 거지 거기까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냥 끝나니까 이걸로 끝낼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정 의원님 소개해 드리는데 혁신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건 우리 정 의원님이 응대해 주실 거고 내일 첫 혁신위 회의가 있고 나면 거기서 우리 여러분들 접촉할 만한 창구를 위원들이 이제 협의해서 위원장님하고 정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그 정도는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네? 아는 정보요. 마지막으로 키워드가 통합, 그다음에 희생, 다양성 이런 거입니다. 위원장님 윤희숙 의원께서 저기 그 인선을 고려하셨는데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